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북미회담 등 대형 이슈에 쏠려 있는 대중의 관심을 선거판으로 끌어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근혜 정권과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근로정신대 할머니 재판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자동차 전 노조 간부 등이 연루된 채용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은 출근길부터 유세 대결에 나섰고 정당별로 출정식도 예고돼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일제히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교차로를 중심으로 차량을 동원한 출근길 유세가 시작됐고 후보를 알리는 현수막도 곳곳에 걸렸습니다. 확성기를 이용한 거리 연설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선거 분위기도 후끈 달아오르게 됐습니다. 정당들은 선거 출정식을 갖고 필승 의지를 다집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전체 후보가 참가한 가운데 5.18 민주광장에서 압승을 결의하기로 했고, 바른미래당은 시도지사 후보와 중앙당 지도부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지지를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중앙당 지도부와 함께 후보들이 합동유세에 나서고, 정의당과 민중당 광주시당도 지방선거 출정식을 갖고 바람모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맞춰서 선관위는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나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중대 선거범죄는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을 지키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월드컵 등 대형 이슈 속에 유권자들의 관심과 표를 얻기 위한 후보들 간의 경쟁, 그리고 정당들의 자존심 대결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공식 선거전에 막이 오른 가운데 광주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감 선거도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탄탄한 교육 경력을 가진 3명의 후보가 한 채 양보도 없이 막판까지 접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전에는 3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보수냐 진보냐의 진영 싸움 대신 일제히 교육 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광주교대 총장을 지낸 이정선 후보는 일찌감치 선거 캠프를 꾸리고 광주 교육의 변화를 이끌 자신이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시 꿈과 희망을 되찾아주고 교육을 통해 광주의 미래를 바꾸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직선제 교육감으로 광주 교육을 이끌어온 장희국 후보는 대한민국 교육의 틀을 바로 세우겠다며 3선 도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게 힘을 주신다면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처음 마음으로 처음처럼 열심히 뛰겠습니다. 전남대 교수 출신인 최영태 후보는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시민경선 단일 후보라는 점을 내세워 유권자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국의 학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강주로 이사하고 싶은 그런 교육도시 강주를 만들고 싶습니다. 주요 공약을 보면 이 후보는 광주시민교육지원청 설립 등을, 장 후보는 고교 수업료와 급식비 무상 지원 등을, 최 후보는 광주교육회의 설립 등을 중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는 섣불리 승자를 예단하기 힘들 정도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직 교육감의 3선 도전을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청렴 교육과 실력 광주를 누가 더 잘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이 최종 승자를 가를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광주의 낮 기온 2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31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아침과 저녁으로는 선선함이 남아있는 만큼 일교차가 크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맑은 하늘 보이면서 햇볕은 더욱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오늘도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 오존 농도도 짙겠습니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햇볕이 가장 강하니까 외출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나가신다면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고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짙은 안개가 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6.6도, 장성 13.4도로 아침에는 조금 선선한 편입니다. 낮 기온은 영광이 23도, 담양과 화순 나주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24도, 강진과 장흥 26도로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7도, 광양과 여수는 26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공약이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맡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해 자동차 협력업체들에게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민주화 TF팀을 꾸렸습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6월 지방선거 이후에 경제민주화의 개혁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란 전망 속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해 자동차 부품업체들을 만났습니다. 2, 3차 협력업체 대표들은 불공정 하도급 등 갖가지 애로사항을 쏟아냅니다. 자동차 회사나 저희들이 어떤 관계, 원가 관계가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냐.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고 매출은 떨어지고 모든 인건비는 오르고 은행에서는 대출도 안 되고 관리자를 정리해고시킵니다. 실업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협력업체의 기술 탈취나 납품 단가 후려치기는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며 단편적인 조사로 끝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수 반복 신고가 이루어지는 업체는 지방사무소가 아니라 본부 차원에서 그 사업체의 거래 시스템 전체를 직권조사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이미 바꿨습니다. 불공정 하도급을 개선하지 않고선 경제민주화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자리한 문성현 노사정위원장도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대기업 노사가 지금처럼 말하자면 이윤을 독점하고 독점된 이윤을 바탕으로 임금도 높게 가져가고 하는 이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손을 좀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늘 이제 앞으로 같이 해줄 까 생각되거든요.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밝힌 김 위원장이 광주에서 강조한 내용을 어떻게 구현해낼지 지역 경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여수 산단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업장 특성상 그동안 연장 근로가 만연했던 탓인데요. 근로자들은 임금만 줄어드는 게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 최대 근로시간이 50개 개정법의 골자입니다. 현행법과 달리 개정법은 한 주에 가능한 연장 근로시간을 12시간만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녁이 있는 산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제도 시작을 앞두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칫 임금 삭감만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들은 1,000만 원을 받는데 한 달 월급을 1,000만 원을 받는데 한 200만 원, 100만 원이 까진다. 그러면 800만 원 갖고 살 수는 있지 않습니까? 잘 살 수는 있는데 우리는 300만 원밖에 현재 못 받고 있는데 70만 원 이상 까버리면 애들 키우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절대.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반면에 임금은 상당히 저임금에 지금 속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은 그 저임금에서 또다시 또 저임금으로 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냐.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쉬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애경사가 있거나 동료 간의 미안함 때문에 못하지 않겠냐라는, 그러면 거의 365일 쉬지 못하고 자기 오프 쉬는 날만 찾아서 찰 수밖에 없는 상황. 당초 취지를 살리려면 인력 충원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제도 시행을 한 달 남겨둔 지금까지도 신규 인력이 마련되지 않은 사업장도 있습니다. 노사협의를 분기마다 개최를 하는데 그때 인원 충원 계획을 물어봐요.
별도로 주 52시간 대비해서 인원 계획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한 4, 5일을 진짜 못 봐요. 그래서 아빠 어디 갔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가족들 간의 어떤 그런 화목하게 되겠죠. 임금 보전이 분명히 되고 그다음에 인원 충원이 분명히 된다는 전제하에 그게 시행이 돼야지. 안 그러면은 뭐 돈이 없는데 몸이 힘든데 무슨 여유가 있고.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개정안을 최저임금 삭감법이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했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연소득 2,500만 원 이하인 저임금 노동자 21만 명도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동 존중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법을 계약한 셈이라며 대통령이 이 법률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을 해 사법농단이라는 공분을 사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근로정신대 할머니 재판도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변은 사법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1심 승소, 그리고 2년 뒤 2심 승소. 일제강점기에 끌려가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겪은 피해를 인정받고 보상받을 길이 열리는가 했지만 고령의 할머니들에게 돌아온 건 3년에 이르는 대법원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는 긴 침묵의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 전략 문건에는 최대 관심사는 한일 우호 관계의 복원이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청구 기각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이 기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의 의중을 파악해 로비용으로 할머니들의 재판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게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사법부,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재판에 관여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불순한 의도로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았냐는 걸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6년 당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부정적인 의견이 담긴 의견서를 대법원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옛 통합진보당 출신 전남 비례대표 지방의원들도 사법농단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 때 양승태 대법원이 판결한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과 의원직 박탈은 모두 위법이고 무효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당원 명부 불법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를 선거 전에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당원들에게 업적을 홍보하는 신년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후보를 조만간 직접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명부를 유출한 전 조직국장과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 후보의 비서를 조사해온 경찰은 이들이 이 후보와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소환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기아자동차 전 노조 간부 등이 연루된 기아차 채용 사기 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해자가 100명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기아차와 기아차 하청업체 취업을 미끼로 지인 39명에게 13억 원을 가로챈 기아차 하청업체 직원 37살 김모 씨와 17명에게 5억 원을 가로챈 기아차 노조 전 대의원 41살 서모 씨, 그리고 취업알선 브로커 등 모두 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5달 전 잠적해 행방을 알 수 없는 기아차 광주공장 전 노조 부지회장 황모 씨에게 최대 39명이 19억 원 이상을 사기당한 것으로 보고 황 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광주시 북구 신안교 아래 하천에서 준설 작업을 벌이고 있던 인부 41살 강모 씨 등 2명이 하천 물에 고립돼 45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수질 개선 사업 공사를 하던 이들이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내린 소나기로 하천이 불어나면서 고립된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의 문화예술 소식을 전하는 대표 월간지 광주 아트가이드가
100호 출간을 기념하는 백인 화가전과 책, 글이 된 그림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서동환 광주 아트가이드 대표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10년 동안 지역 문화 소식을 꾸준하게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광주 아트가이드를 발간하게 된 처음에 계기가 어떻게 되죠? 네, 광주는 예로부터 남종화의 뿌리를 이은 애양의 도시 광주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이 있는 문화수도 광주라고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인구 대비 화가들이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술인들이 열정으로 만들어낸 창작물들을 전시하거나 공연을 하고 있는데 홍보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혼을 담긴 창작물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광주 시민들의 광주를 찾아오는 외지인들과 그리고 광주의 문화예술을 좀 더 쉽게 안내하고자 광주 아트가이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힘든 점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보람되는 순간도 많으셨죠? 네. 처음에는 좀 다들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10년 가까이 성실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만들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는 많이 알아봐 주더라고요. 그리고 2010년 광주 아트가이드 발간 1주년 때 광주 지역의 백인에 초대해서 전시를 개최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20대 청년 작가부터 80대 원로 작가들까지 광주 아트가이드에 바라는 내용이 있었었는데요. 그 바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을 발굴해서 많이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네. 그 전시들을 발굴해서 홍보한 것들을 잘 정리했더니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전시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되었고요. 지금은 무료로 배포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광주시청에서 만들어주는 건 줄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시청에서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럴 정도로 정말 호응이 좋다 이런 말씀이신데 발행 10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그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전시되는 백인의 희망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광주 아트가이드 100호를 발행하는 기념으로 출판 기념회를 준비하면서 작가 탐방에서 만난 100여 명의 작가들을 초대하고 서양화, 한국화, 서예, 조각 등 미디어 다양한 장르를 연령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6월 6일까지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뭐 책도 이번에 발간을 하셨는데 직접 들고 나오셨어요. 글이 된 그림들, 어떤 책이죠? 네, 글이 된 그림들의 저자는 범현이 조선대학교를 졸업을 했던 편집위원인데요. 미술대학을 졸업했지만 시와 소설로 등단한 광주 아트가이드 편집위원입니다. 발간 준비호를 시작부터 현재까지 광주, 전남, 전북의 먼 길을 마다않고 발품을 팔아서 작가들을 찾아왔는데요. 직접 작업실 찾아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광주 아트가이드의 작가 탐방이라는 문패를 걸고 연재해왔으며 이 책의 장르를 넘나들며 작가들의 삶과 철학이 녹아있는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네, 책이 상당히 두껍고 볼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예술을 전시를 소개를 하고 작가들의 생각을 알리는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독일보다 먼저 금속활자를 만들었던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기록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의 시대에서 문화와 예술로 먹고 살고 있는 광주를 만드는데 문화 저장소 같은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러한 작가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과 광주 아트가이드에서 정리한 빅데이터가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나 광주 비엔날레를 찾는 수많은 외국 작가들에게 교류하는 자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들 어떤 게 있을까요? 콘텐츠도 더 알차게 구성하고 이 지역의 작가들에게 좀 더 원로 작가나 청년 작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기록하는 데 더 노력할 것이고요. 현재도 스마트폰에서 광주 아트가이드를 검색하시면 손쉽게 볼 수 있지만 SNS를 활용한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해서 네. 좀 더 쉽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풀카운트 참았습니다. 몰래 첫 번째 달린 타구입니다. 유격수 잡아서 2루 투아 1루 스리아웃 2앤2 잘 맞힌 타구입니다. 우중간 향하는 타구 우중간
갑니다. 좌측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풀카운트. 주자 뛰었고 3루 안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김기찬은 1루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자, 주자 2루와 1루. 스윙 삼진. 투수 강습. 자, 굴절이겠습니다. 1루수 장영석 잡고 태그 시도 실패. 머날리나가 1루에 살아 들어갑니다. 유행투 잡아당깁니다. 좌측 좌익수와 유격수 잡지 못했습니다. 제7구 스윙 삼진 아웃. 대단하네요. 스윙 삼진. 고민이 많이 되는 오늘 그렇습니다. 밀어친 타구가 우측으로. 금호 타이어노사가 중국 더블스타 본사를 방문해서 차이용선 회장과 경영정상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27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방문을 통해 금호 타이어노사는 더블스타 현지 생산시설과 연구개발센터 등을 둘러보고 차이용선 회장과 면담했습니다. 금호 타이어노사는 다음 달 초에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가칭 미래위원회를 만들고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관광 정보를 한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호남국제관광박람회가 오늘 개막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지역 특산품이나 국내외 관광 상품들이 소개되고요. 여행 상품권 등 경품도 선착순으로 제공합니다. 박람회 기간에는 항공사 에어필립 현장 채용도 열리는데요. 합격자는 서류 전형과 실무 면접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애독자들은 모두 주목! 2018 책의 해를 맞아 책을 소재로 하는 영상 공모전이 오는 8월까지 진행됩니다. 책 낭독부터 책을 가지고 하는 장난까지 책과 관련된 재밌는 영상이면 모두 참여 가능하고요. 참가자 중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프트콘이 제공됩니다. 광주 5월 정신을 기리는 5월 창작 가요제에서 가수 정미라의 무명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무명은 세상에 이름 없는 존재들을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5월의 아픈 봄을 기억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본선 입상 음악들은 추후 음원 사이트를 통해 대중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6일 박찬욱, 박찬경 형제가 광주를 찾아옵니다. 오는 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관객들과 신작 단편 영화 반신반의를 함께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온라인 사전 신청을 하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더욱 오르겠는데요. 광주가 2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31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그래도 아침과 저녁으로는 아직 선선함이 남아있는 만큼 일교차가 크니까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맑은 하늘 보이면서 햇볕은 더욱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오늘도 우리 지역 자외선 지수 매우 높겠고 오존 농도도 짙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가 햇볕이 가장 강하니까 외출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나가신다면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당분간 대체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안개가 짙게 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가 16.6도, 장성 13.4도로 아침에는 선선합니다. 낮 기온 영광 23도, 담양과 화순은 26도로 예상됩니다. 목포가 24도, 영암 25도로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곡성과 구례가 27도, 광양과 여수는 26도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서도 날씨는 맑겠지만 곳곳에 끼고 있는 안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낮 기온 30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많이 덥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